자,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랑 문장의 짜임과 표현 효과를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바로 문장 성분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의 개념은 무엇이고 또 문장 성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 성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문장 성분이란 건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밑에 선생님이 예를 가지고 왔어요. 세희야, 내가 어제 동생과 무서운 영화를 봤어 라고 하는 문장을 가져왔는데 이 문장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다 띄워놨죠. 그 이유는 이 문장 하나하나에서도 문법적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지금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문장 성분을 구성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이렇게 예시를 들어준 다음에 문장 성분의 종류에 대해서 알면 아까 선생님이 들어줬던 예시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세희야 라고 하는 건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혹격이라고 합니다. 부를 호자를 써서 부르다 라는 건데 이렇게 혹격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독립어라고 해요. 독립어. 이 독립어는 독립 성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뭐 주성분이나 부속 성분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는 철수야, 영희야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아나 야를 이제 혹격 조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독립어에 해당합니다. 세희야 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독립어에 해당하겠죠. 내가 이거 우리 친구들이 잘 알겠네. 어떤 성분이에요? 그렇죠. 주어죠, 주어. 내가 어제라는 것은 뭐에 해당하냐면 바로 부사어에 해당합니다. 부사어. 그래서 이제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혹은 어디서 언제 누구와 이런 것처럼 서술어나 관형어 혹은 다른 부사어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는 문장 성분을 부사어라고 해요. 여기서는 언제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내가 누구랑 그렇지. 동생과 선생님이 아까 누구와도 문장 성분 뭐에 해당한다 했어요? 그렇죠. 부사어에 해당한다 했으므로 동생과도 부사어겠죠. 나 무서운 영화를 봤어. 영화긴 한데 무슨 영화? 무서운 영화. 거기서 이제 무슨은요 바로 관형어에 해당합니다. 영화를 보긴 했는데 내가 이 무서운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어떠한 혹은 무슨 이런 것들 다 관형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 영화를 내가 봤어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봤어는 바로 서술어에 해당하겠죠. 서술어라는 거는 이 주어인 내가 이 주어가 하는 동작 혹은 성질 상태를 풀이하는 어떠한 문장 성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 서술어에 해당을 합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아까 체언이다 라고 하고요. 나중에 용언이라는 말도 하게 될 거예요. 체언이라는 건요. 이제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에서 주체의 구실을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체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쉽게 말하자면 명사나 혹은 대명사 혹은 수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명사, 대명사, 수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전 시간에 배웠던 구품사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용언이라는 말도 선생님 쓸 거예요. 이 용언이라는 건요. 독립된 뜻을 가지고 어미를 활용해서 문장 성분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서술어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언은요. 되게 동사나 혹은 형용사에 해당하는 걸 용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서술어, 봤어 여기서도 용언이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체언과 용언에 대한 명칭도 우리가 더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와 문장 성분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뒤에 끝나는 어떤 단어에 따라서 품사이기도 하고 또 혹은 문장 성분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자, 품사라는 것은요, 명사 혹은 조사, 부사, 형용사 등 마지막이 뭐로 끝나고 있어요? 다? 그렇죠. 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품사는 이 마지막이 사로 끝나는 거를 품사라고 합니다. 총 몇 가지의 품사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9개 구품사로 나누어지죠. 자, 문장 성분은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런 것처럼 마지막이 뭐로 끝나고 있어요? 네, 어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품사는 사로 끝나고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데 품사는 개별 단어의 성질인 의미에 따라서 나눈 것이고 또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혹은 그러한 기능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 하늘이 매우 파랗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먼저 품사 단어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은 그런 품사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얘는 명사죠. 의미를 가진 명사, 하늘이에요. 그럼 이는 뭐에 해당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나 혹은 가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얘는 조사에 해당하죠. 조사. 그리고 매우는 바로 그렇죠. 얘는 부사예요. 부사. 자, 부사는요, 뒤에 있는 서술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파랗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늘이 매우 파랗다라고 꾸며주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부사입니다. 그 다음 파랗다는 어때요? 하늘이 어떤 색깔이라는 거야? 그렇지. 파란 색깔이라는 거죠.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늘, 명사, 이 조사, 매우, 부사, 파랗다, 형용사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의 명칭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묶는 것도 다르게 되죠. 하늘이라고 끊지 않고 바로 하늘이까지 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아. 영어를 너무 많이 한 친구들이라서 이 영어에서 쓰는 명칭이랑 똑같죠. 하늘 이에 들어가는 문장 성분은 그렇죠. 주어죠. 주어. 이러한 동작이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걸 바로 주어라고 하죠. 자, 파랗긴 파란데 매우 파래. 이걸 우리가 뭐라 해? 그렇지. 부사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문장에서 꼭 필요로 할 때는 이 부사어를 삭제하면 안 돼요. 생략을 하면 안 되나 부사어는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차가 달리긴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 빠르게 달린다. 이런 거. 하늘이 푸르긴 푸른데 매우 푸르다 이런 것처럼 빠르게나 매우는 생략이 가능한 부사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파랗다 이게 원래 품사에서는 형용사인데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죠.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품사에는 여기에 속하고 문장 성분에서는 여기에 속하는구나 라는 걸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원격 수업이 끝나고 학교로 등교하게 되면 이러한 문장의 문장 성분들을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 성분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볼게요. 문장 성분은요, 이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주성분이 있고요. 이 주성분을 또 꾸며주는 부속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꾸며줌. 그거를 부속 성분이라고 하고 얘는 문장에서 꼭 필요하죠. 그래서 문장에서 꼭 필요한 주성분과 주성분을 꾸며주는 부속 성분 그리고 문장 성분과 관련이 전혀
없는 바로 독립성분까지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성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주성분은요,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 성분이에요. 여기 선생님이 또 표시해놨죠? 필수적 성분.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한 거죠.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성분들이 빠지면 문장의 성립이 불가능한데 주성분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가지가 주성분이에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주어는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동작이나 혹은 성질, 상태의 뭐가 돼요? 주체가 된대요.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으로서 누가 혹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걸 바로 주어라고 합니다. 주격조사인 이나 가 혹은 뭐뭐에서 뭐뭐께서 이거나 보조사 은는 도 이런 것들이 쓰여서 실현되는 걸 주어라고 하고 때때로 이러한 조사들은 생략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옆에 예시가 나왔어요. 그가 웃었다. 여기서의 그가 이게 주어에 해당되죠. 꽃이 피었다. 여기서에는 꽃이 이게 바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어디서 마련하는 거야? 그렇지. 정부에서 마련하는 거죠. 이것도 주어고.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할아버지께서 여기도 이제 높임 표현이죠. 께서는 이것도 주어가 됩니다. 너 어디 가니? 여기서는 조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너 어디 가니? 너의 주체, 그죠? 너라는 게 쓰였기 때문에 여기도 주어가 됩니다. 생략이 가능하다. 뭐가? 주격조사나 보조사 이런 조사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서술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어는요, 주어의 동작이나 성질, 상태를 풀이하는 기능을 합니다. 뭐 하는 기능? 풀이하는 기능. 이것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을 서술어라고 하는데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라고 쓰이는 걸 서술어라고 해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체연, 이제 서술격 조사죠. 선생님의 오타가 났네요. 서술격 조사의 형태로 실현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동사, 형용사 이거는 묶어서 뭐라고 해요? 용언이라고 하죠. 용언. 그리고 뒤에 체언도 있고 서술격 조사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자, 세이가 밥을 먹는다. 여기서의 이 먹는 행위. 그리고 산이 높다. 이러한 어떠한 성질이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적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을이나 혹은 르이 쓰이는 거를 목적어라고 하죠. 누구를, 무엇을 아니면 이제 목격적 조사 을이나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가 쓰여지기도 하고 때때로 조사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자, 목적어의 예시를 보면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세이는 게임만 좋아한다. 이런 것처럼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많이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 혹은 세이는 손 씻었어 라고 했을 때 원래는 손을 씻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을을 빼기도 하죠. 그래서 손 씻었어? 이렇게 할 때도 이 을이라는 조사가 생략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어예요. 보어. 보어는요, 되다, 아니다가 꼭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되다, 아니다 앞에 복격조사인 이나 가가 쓰여서 실현된다라는 거. 예를 보면 돼요. 물이 뭐가 된 거야? 얼음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 보이죠? 그래서 뭐뭇이 되다 혹은 아니다 라고 쓰이는 건데 밑에 예시 계속 볼게요. 세이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는 대학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뒤에 되다, 아니다 라는 게 나오면은 바로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복격조사인 이 혹은 가가 쓰인다. 이게 뭐다? 보다 라는 거. 주성분은 4가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이러한 주성분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필수적인 성분이므로 얘네들이 빠지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주성분을 꾸며주는 부속 성분이 나옵니다. 자, 부속 성분은요,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부속 성분은 빠져도 문장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는 거야. 자, 부속 성분은 두 가지인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형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어는요, 이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래요. 선생님이 아까 체언은 뭐가 해당된다 그랬어? 명사나 혹은 대명사나 혹은 수사 같은 거를 체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명사를 꾸며주는 게 있으면 관형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떠한 혹은 무슨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형사나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가 되거나 혹은 관형격 조사인 뭐가 있어요? 네, 의가 있죠. 이 의 또는 는, 은는, 을을 던이 쓰여서 실현된다. 이렇게 관형어를 맞추고 싶으면 의 혹은 이 관형사 어미인 이 네 가지 정도를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쓰였다. 아, 이건 관형사의 어미다. 혹은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아, 이것도 그럼 관형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죠. 지민이가 새 옷을 샀다. 옷을 사긴 샀는데 무슨 옷을 산 거예요? 그렇지. 새 옷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새와 옷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옷은 옷인데 무슨 옷? 새 옷. 그래서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에 해당이 되죠. 정국이는 성실한 사람이다. 사람이긴 해. 근데 무슨 사람? 네, 성실한 사람이래요. 이것도 체언을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제이홉은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은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어떤 풍경? 시골의 풍경.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떠한이나 무슨의 역할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골의 풍경. 풍경이긴 풍경인데 어떤 풍경? 시골의 풍경. 이런 것처럼 시골과 풍경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관형어는 관형격 조사의 의, 이건 생략도 가능해요. 는 혹은 니은, 리을, 던 이런 것들이 쓰인다. 자, 두 번째 부사어를 보도록 할게요. 이 부사어는요, 서술어, 관형어, 다른 부사어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언제, 누구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부사어에 해당합니다. 부사는요, 그대로 부사가 부사어가 되거나 혹은 부사격 조사인 개 혹은 에게의 서 혹은 에서, 로 또는 부사형 어미인 개나 도록이 쓰여 실현되고 있어요. 자, 예를 볼게요. 차가 달리긴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고 있어요? 네,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그럼 얘는 빠르게 달린다라는 이 달린다는 걸 꾸며주기 때문에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달리긴 달려. 근데 빠르게 달려. 차가 달린다. 빠르게 생략 가능하죠. 하늘이 푸르다. 우리 아까 했던 예시문이죠. 이것도 푸르긴 푸른데 매우 푸르다. 똑같이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고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주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의 새는 아까 뭐였어? 어떤 사람이 된 거야? 새 사람이 된 거야. 어떠한, 무슨 이거 다 뭐예요? 관형어죠. 그럼 얘는 관형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구나. 아주가 이 새라는 관형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철새가 높이 날고 있는데 무척 높이 날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철새가 날고 있다라는 말도 돼. 그죠? 그러니까 철새가 날고 있긴 한데 높이 날고 있어. 그럼 여기서의 높이는 뭐야? 그렇죠. 부사죠. 부사. 근데 이러한 부사를 또 꾸며주고 있네. 그래서 얘는 부사어 수식. 철새가 높이 날고 있다. 철새가 무척 높이 날고 있다. 부사어 생략 가능합니다.
자, 모름지기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한다 라고 돼 있어. 이 모름지기는 그럼 뭐를 꾸며줄까? 그렇죠.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한다라는 바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문장 전체 수식. 그래서 이렇게 총 서술어를 수식하기도 하고 관형어를 수식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는 문장 성분인 부사어가 있다. 여기도 알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구별하고 잘 아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 있죠? 으나 는 여기 던 혹은 개서 로 혹은 개나 도록 이런 것들을 구별해가지고 외워두고 있으면 우리가 문장 예문만 봐도 아 이거는 뭐가 뭐를 수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외우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독립성분이 있습니다. 독립성분은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누구랑? 주성분과 부속성분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혼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있어요. 독립어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이 문장 내에서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감탄사 혹은 체형과 혹격조사인 뭐뭐야 뭐뭐아 라고 불리는 거. 그래서 제시어나 표제어의 형태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체어는 아까 선생님이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그렇지. 명사나 대명사나 혹은 수사가 체언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계속 써주는 이유는 외우기 좋으라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외우게 되죠. 자, 그래서 감탄사 느낌표 딱 있는 거. 아 뜨거워라 라고 했었을 때 여기 여기가 바로 감탄사죠. 현진아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이 체언 명사를 불러주면서 뒤에 라고 하는 거 혹은 야 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세이야 라고 했었을 때 이 세이는 명사가 되기 때문에 이 세이야도 하나의 뭐가 돼요? 독립어가 된다는 거죠. 혹은 사랑 참 아프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랑 이것도 제시어나 표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 앞에 오는 것들이 다 독립어에 해당합니다. 이건 찾기 쉽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문장 성분의 종류까지만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했어요. 문장 성분의 종류에는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렇죠.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다. 주성분은 문장에서 꼭 필요하다. 문장의 골격을 이룬다. 얘가 빠지면 문장 성립이 불가능하다. 부속성분은요,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속성분은 빠져도 문장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사에서는 필수적으로 무조건 생략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도 따로 있다. 자, 그 다음 독립성분은요, 주성분이나 부속성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성분을 말하는데 감탄사 혹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혹은 제시어나 표제어일 때 독립어로 쓰인다까지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이걸 다 배우고 난 뒤에 이 예문을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걸 알겠죠. 선생님이 여기 영화를 안 했네. 영화를 이제 봤습니다. 이 영화를에서 이 르는 뭐가 해당돼요? 을이니까 뭐예요? 그렇죠. 얘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어떻게 이걸 빼먹었을까요? 앞에 안 돌려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목적어. 그래서 땡땡아 내가 주어, 어제 부사어, 동생과 뭐뭐와니까 부사어, 무서운 관형어, 영화를 목적어, 봤어, 서술어 이렇게 우리가 문장 성분을 구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진짜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혼문장과 견문장이 있고 견문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견문장의 종류 안에서도 이 절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절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안녕!